이름만 들어도 치를 뜨는 개무성이를 오늘 한번 후려보려고 합니다. 김무성이를 후릴 때도 그렇고 거의 한 80%는 신문기사,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기사들, 그다음에 이런 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제 의견은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팩트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무성이를 후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무성이는 욕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제 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김무성이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더라고. 개무성이 해야지. 그래, 개무성이. 무슨 딱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개무성이 층에서 내 방송을 안 보겠죠. 이렇게 삐리한 방송을 안 보겠지만은 욕이 아닙니다. 개무성이는 뭐다? 하나의 명사다. 개무성이로 이름을 지칭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의 아이콘, 탄핵 부역자의 수괴,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온 동네방네 텐트 팔러 다닌다고 아주 바쁘죠.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무성이를 후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아스팔트 유튜브에서 김무성이에 대한 그런 방송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도 김무성이를 비판하고 성토하는 방송은 많았어요. 뭐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잘생기고 키 크고 말 잘하고 조리 있게 후드러 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왜 말도 잘 못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이따성TV 김성철이가 이제 와서 김무성이를 왜 다시 후리려고 하느냐?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확인사살. 사실 김무성이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김무성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김무성이 같은 경우는 좌익 쪽에서는 완전히 조롱의 대상입니다. 인간 대우를 안 받죠. 거기서도 아마 개무성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 우익 태극기 세력 중에서는 완전히 진짜 배신의 아이콘, 칼잡이, 탄핵 부역자의 수괴, 그러면서 완전 개무성이라고 또 김무성이를 지칭을 합니다. 하여튼 뭐 좌우 진영에서 양쪽 기싸대기를 왕복으로 때리는데도 마음씨 좋은 부처님 얼굴을 해가지고 지가 죽는지도 모르고 지가 맞는지도 모르고 해벌레 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개무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후드러 까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양력을 한번 보죠. 이름 개무성, 별명 개무성, 나이 1951년 9월 20일생, 우리 나이로 67세입니다. 이 나이에는 좀 인생을 좀 베풀고 여러 사람들한테 베풀고 후대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까 이런 거를 생각할 나이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정치 욕심에 보수 우파를 팔아가지고 연명하고 있는 거 보면 인간이 아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죠? 출생 경남 부산시 용암동입니다. 이현주도 부사이였고 오늘 김무성이도 부사이고 하태경이도 부사이고 우익 자빨들, 우익 빨갱이, 우빨들 굉장히 부산에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대구에는 배신자가 살고 부산에는 우익 빨갱이가 살고 그렇네요. 현 소속 자유한국당 외교통일위원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외교부하고 통일부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 지금 김무성이가 있습니다. 참 외교통일위원회에 김무성이가 있다. 냄새가 안 납니까? 전 냄새가 나는데 한 정당의 대표까지 지난 사람이 야당의 외교통일위원회에 있으면 내가 만약에 이게 개무성이다 그러면 저는 외무부 장관하고 통일부 장관 탄핵 신청을 하겠습니다. 해야 되고요. 지금 대한민국을 쪽 다 주고 북한에 팔아먹고 있는데 지금 개무성이는 거기서 말로만 북한한테 와이래 퍼주노 하는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보면 지금 문재인한테 부역하고 있잖아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김무성이가 뭐 하나 반대해가지고 발목 잡은 거 있습니까? 지금 개무성이가 없잖아요. 참 고양이한테 참 생선 가게를 맡긴 격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배우자 및 자녀, 마누라 이름은 최양옥이고요. 자녀는 일남 미녀가 있습니다. 사이가 뭐 마약 해가지고 뭐 처벌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삐딱선TV에서는 가족 문제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좀 치사해서. 김무성이가 더러운 짓 한다고 해서 쟤까지 같이 더러운 인간 되면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그죠? 군 복무 이력을 보니까 육군 이병 소집 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개무성이 덩치 보이소, 떡대 보이소, 인물 보이소, 어디 하자 있는 놈 아니잖아. 근데 왜 육군 이병 소집 해제를 했을까? 사지 멀쩡한 놈이. 이것도 뭔가 캐다 보면 또 이상하게 나오는데 오늘은 뭐 요까지 하는 걸로. 당내 직책 북핵 폐기 특별위원장, 하여튼 김무성이 같은 게 북핵 폐기 특별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한테 부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 더 핵 개발하고 또 국제사회를 위협하라고 김무성이가 문재인한테 부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핵 폐기 특별위원장 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재밌는 걸로 들어갑니다. 부산 영도구입니다. 부산에서 15대, 16, 17, 18, 19, 20 6선을 냈습니다. 25년을 헤쳐먹었습니다.
올해도 해쳐먹고 많이도 해쳐먹었다, 그죠? 근데 부산 영도. 자, 영도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있죠? 영도 하면 영도다리, 영도다리 하면 계무성의 도장는 생각나죠? 애국 시민들한테는 가슴에 대못을 박는 역사적인 참 해악행입니다. 그죠? 최종 학력 한양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무성이의 의정활동 중 주목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새겨볼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계무성이는 YS 김영삼에 의해서 정계에 발탁이 됐죠. 김영삼이를 도와가지고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도동계. 1985년에 민족문제연구소 이사를 지냈습니다. 85년이라 그러면 계무성이가 34살 때 1986년도에는 민주화 추진협의회 부위원장을 했어요.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 추진. 민족하고 민주화가 들어가면 뭔가 이 냄새가 나는 겁니다. 주로 김영삼이하고 김대중이가 민주화 장사를 해가지고 대국민 사기극을 많이 쳐가지고 다 해먹었죠. 그죠? 민주화는 우리가 진짜 이 말이 나올 때마다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끼리 민주화를 앞당기자. 한 빨개들이 하는 소리죠. 아직까지도 김무성이 이력에 문신처럼 남아서 민족문제연구소이사 민주화 추진협의회 부위원장 이런 이력을 이 사람이 지냈습니다. 김무성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죠. 그죠? 재력, 인맥. 이 사람이 활달합니다. 성격이. 성승장구를 하죠. 젊은 나이부터. 1990년에 삼당 합당이 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요때 김영삼 꼬봉으로 해가지고 민자당에 민주자유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영삼이, 김동용이 상도동지를 다 끌고 들어가죠. 김영삼이가 대통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덕으로 94년도에는 내무부 차관까지 지내요. 아주 젊은 나이부터 두루두루 아주 요직을 다 헤쳐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1996년도에 15대 때 부산 남구 을에 출마를 해서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으로 초선이 됩니다. 그리고 또 민주화가 나옵니다. 2005년도에 그놈의 민주화 추진협의회 회장을 합니다. 저는 이제 민주화 이야기 들으면 이제는 막 공사나 이런 말이 막 같이 오버랩이 됩니다. 김영삼이하고 김대중이가 민주화라 키워드를 앞세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그 피로 호요식하고 온갖 고관다작질 다 헤쳐먹고 평생을 호요식하다가 살아고 우리 일반 서민들,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은 그 민주화에 쏟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피 흘리면서 죽어간 그런 서민들이 많습니다. 민초들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 김영삼이하고 김대중이를 우리 후세가 어떻게 평가할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체팔이 많이 했잖아요. 자기들은 뒷짐지고 너희들은 피 흘리라. 나는 저녁에 고기 먹고 술 먹고 호요식하고 배돼지 기름 차서 행복하게 지낼 테니까 민족 앞세워서 너희들은 죽어라. 내가 그 열매는 다 따먹을게. 이런 놈들이 김영삼이, 김대중이 아닙니까? 김영삼이 이야기는 좀 나올 겁니다. 15대, 16대, 17대까지 잘 해먹습니다. 예, 잘 해먹어요. 근데 18대 때 당내 이제 그 공천 분란으로 공천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계무성이가 박근혜 대통령 파리를 하죠. 친박연대 무소속으로 부산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봅니다. 그때 됐던 친박연대를 끌고 한나라당으로 다시 복귀를 하죠. 이제 20대로 넘어옵니다. 20대 총선에서 그야말로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와 비박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공천을 앞두고. 20대 총선은 누가 봐도 새누리당이 압승으로 끝날 거라고 다 예상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 너무 많이 당선되면 뭐하노 이거. 적당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화장실 가서 문 잠가놓고 웃었다잖아요. 근데 계무성이가 도장 들고 영도다리에서 나르샤 그 쇼를 하는 바람에 20대 총선이 개작살이 납니다. 그 개작살이 난 건 좋은데 문제는 그 개작살이 탄핵의 시발점이 되죠. 총선에서 패배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레임덕이 오죠. 그 레임덕을 이용해서 거짓 언론, 정치 몰입애들 요것들이 탄핵을 앞장을 섭니다. 최준실 게이트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국민들 앞에 한 달 반, 두 달을 계속 종편과 언론을 통해서 씹으러 제끼니까 참 착하고 순한 개돼지 같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에 쏘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되죠. 개인적으로 김무성이가 그렇게 몸동작이 빠른 줄 몰랐습니다.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단 한 달 만에 김무성이가 자기 입으로 박근혜를 탄핵해야 됩니다라고 시부립니다. 탄핵 과정을 진두지휘하죠. 탄핵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 이후 이제 바른정당으로 떠나죠. 떠나서 누구를 만났느냐? 배신자는 배신자고 논다고 또 유승민하고 딥키스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 사진 봤을 겁니다. 막 물고 빨고 막 혓바닥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배신자와 배신자는 서로 안 믿는 겁니다. 왜냐? 등 돌리면 바로 칼 꼽는 걸 알기 때문에.
김무성이는 다시 복당파라는 이름으로 왕의 계한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밤의 황제로 지금 군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뭐 대충 이력하고 경력만 봐도 피가 거꾸로 돈다, 그죠? 인가이가 쉽죠? 계무성이가 해왔던 어록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무성이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기를 많이 낳는 순서대로 여성 비례 공천을 줘야 하지 않나 깊은 고민 중이다. 아기 안 낳으신 분들은 찔릴 것이다. 사실 그때는 이런 말이 통용되는지 몰라도 만약에 지금 와서 이런 소리 했다가는 뭐 워마드라든지 뭐 페미들한테 안 맞아 뒤지겠습니까? 공당에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기를 낳아서 교육시켜주는 환경을 만들어 더 깊이 만들어줘야겠다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아기 안 낳는 여자는 여자도 아니다. 이런 의미죠. 여성 비하죠. 그렇죠? 재밌는 말을 또 했습니다. 이승만, 이제는 건국 대통령으로 대우해야 한다. 아니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구독자분들도 아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닙니까? 김무성이는 그거 몰랐습니까? 아니 우리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인데 대우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대우하고 있는데 이 사상이 꼬름해. 이런 거 보면 이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넘기면 안 됩니다. 잘 한번 새겨봐야 돼요. 또 개돼지 같은 국민들은 아 우리 김무성이가 이승만이를 존경하는구나. 또 쏘게 먹어요. 그 이승만 파리를 하는 거죠. 참 능구렁입니다. 능구렁이 그죠. 자 그리고 또 이건 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나 이 이야기 듣고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자, 지금 세대는 끼니 걱정하던 시절을 모른다. 계무성이 입으로 지가 씻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모르겠는데 계무성이가 이런 말을 합니까? 계무성이를 조사를 하면서 할아버지 친일 문제, 아버지 친일 문제, 뭐 남방직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런 것까지 끼어들으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까봐 제가 일부러 하지는 않았지만은 계무성이 집안은 대대로 만석군 집안이었어요. 계무성이는 어릴 때부터 기사 딸린 차 타고 돌아다니고 항상 비서들이 수행을 해주고 수발을 들어주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 입에서 뭐 끼니 걱정하던 시절을 모른다? 계무성이 당신이 끼니 걱정 해봤어요? 서민의 고통을 알아요? 새벽에 5시에 일나가지고 물 한잔 마시고 나가서 일하러 첫차 타고 일하러 가는 사람이 마음을 아느냐고요? 5만 원이 없어가지고 애들 학원 못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모르잖아. 아니, 구라를 치려면 좀 되는 구라를 쳐야지. 이 김무성이의 어록을 제가 이렇게 쭉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이런 일반인들의 정신 상태가 아닙니다. 또 이런 말을 해요. 노조 쇠파이프 때문에 국민소득 산발부를 못 넣는다라고 시부렸습니다. 아, 이것도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계무성이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계무성이는 대한민국의 노조 누가 합법적으로 만들어줬고 누가 풀어줬습니까? 김영삼이 때 풀어줬잖아요. 김영삼이 때. 그러면 김영삼이 무덤에 가서 신을 뱉고 김영삼이한테 얘기를 해. 사람이 참 한사합니다. 김영삼이가 노조 풀어줄 때 김영삼이 밑에서 호의호식 했던 놈이 누굽니까? 계무성이 아닙니까? 참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막 씹으린다, 그죠? 이제 점점 이제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어록이. 또 계무성이가 또 이래 씹으립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합니다. 앞으로 만나기 힘들 것 같다 라고 씹으렸습니다. 아, 내가 웃겨가지고 말이 안 나온다. 그렇게 매력적이라서 등 뒤에 칼 꼽았습니까? 그렇게 매력적이라서 탄핵시켰어요? 아니, 계무성이 남자 맞나 이거? 부산 사나이 하면 을이 이래 통하는데 계무성이 때문에 을이 다 날아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매력적인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만나기 힘들 것이다. 아니 국회의원 한 번 더 쳐먹겠다고 이렇게 시부립니까? 남자가? 아니, 그렇게 매력적이라서 탄핵을 주도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등뒤에 칼 꽂고 서청대에 집어넣어가지고 징역 30년 밖에 합니까? 그렇게 매력적이라서 의의가 없습니다. 그죠? 자, 또 이거는 좀 재밌는 말인데요. 18대 총선 때 선거 벽보에 붙이는 포스터에 박근혜와 나라를 지키고 남구를 발전시키겠습니까? 자기 선거 포스터에 써놓고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입만 벌리면 구라다, 그죠? 아가리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온다, 그죠? 국회의원이 그렇게 좋은가? 국회의원 하려고 영혼을 판다, 그죠? 그런데 이 개돼지 같은 국민들은 그 악마의 영혼을 사죠. 사기꾼이죠, 그죠? 사기쳤죠. 부산 영도 국민들한테 사기쳤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웃었어요. 2015년 10월 24일 무성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까? 이 김무성이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했는 게. 계무성이가 2015년 10월 24일 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거짓말 아닙니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신문기사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사랑하십니까? 이 김무성이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맞습니까? 아니 내가
이 사랑해서 떠난단 말은 내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랑해서 탄핵시키고 등 뒤에 칼 꼽는단 말은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이제 대충 이제 김무성이에 대해서 파악이 됐죠. 오늘 방송은 확, 인, 사, 살, 끄진물도 다시 봅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김무성의 발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김무성이가 입만 벌리면 옆에 뭐 기자만 지나가면 반 문재인 빅텐트를 쳐야 된다. 여러분, 반 문재인 빅텐트로 다 들어오세요. 라고 씨부립니다. 이 사람은 정치 장사꾼이죠. 한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팔에 해가지고 크게 한몫 잡고 장사가 안 되니까 박근혜는 손절하고 이전에 더 큰 판을 벌여보려고 슬슬 시동을 거는 겁니다. 빅텐트 장사죠. 그러면 우리 듣기는 좋잖아요. 반 문재인 빅텐트 얼마나 좋습니까? 저 문재인 저 새끼 저거 끌어내리는데 우리 다 모여서 문재인을 같이 끌어내리자. 듣기는 좋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꼼수가 있습니다. 김무성이는 정치를 김영삼이한테 배웠어요. 그러면 반문재인 빅텐트로 가자라는 말은 1970년도 때 우리 이념을 다 떠나서 진보 쪽이죠. 우리 반박정희로 뭉쳐서 싸우자. 문재인 빅텐트를 만들자는 것은 김영삼, 김대중이 시대로 다시 회귀하자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문재인이하고 싸워라. 그래서 죽어라. 그래서 피를 흘려라. 나는 뒤에서 호요식하고 모든 고관대작질 다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래 하겠다 이거죠. 국민들을 또 죽이겠다 이거죠. 김무성이가 진심을 가졌다면 지금 아스팔트로 나와야죠. 그래서 대한문 광장에 머리를 싹 빨았고 아스팔트에 머리를 찧으면서 문재인은 물러나라, 문재인은 하야하라 하고 하는 게 그래도 한때 여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손에 1원도 안 보고 힘도 하나도 안 쓰고 반문재인 빅텐트로 다 들어오세요. 김영삼이하고 김대중이가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 민주화 빅텐트로 들어오세요. 반문재인 빅텐트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죽고 김무성이 내 자신만 살겠다. 나는 이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자리에 앉게 만들어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무성이 패거리들이 배신자 탄핵 부역자들이 문재인이 자리 앉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지가 뭐 거기서 큰 자리 하면 되는데 집 앞그릇도 뺏겼죠. 문재인이한테 집 앞그릇 뺏기고 문재인이한테 징징대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문재인이하고 김무성이가 둘이 맞고를 칩니다. 맞고. 근데 한 2시간 만에 김무성이가 개작살이 났습니다. 있는 돈 전부 다 올인당했어요. 문재인이가 그냥 일어서죠. 유유저적하게 다 일어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김무성이가 문재인이 바지 가르기 잡고 야, 내 버스비라도 좀 주면 안 되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문재인이 얄짤없죠? 이도 안 들어보고 일어서 버리죠. 다른 의미로 한번 우리가 반문재인 빅텐트를 한번 해석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내각제로 뭉치자. 반문재인 빅텐트를 쳐서 세력을 불려서 우리 내각제로 한번 가보자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문재인 빅텐트는 지금 다르게 해석해 보면 무성이가 지금 줄 세우는 거예요. 줄 세우는 거. 야, 내가 반문재인 빅텐트에 수장할 테니까 내 밑에 줄 서. 내 말 안 들으면 뒤져. 나한테 부역해. 내한테 부역하는 거 봐서 내각제가 되면 너희들 밥그릇 내가 알아서 챙겨줄게. 이겁니다. 왜 반문재인 빅텐트가 필요하냐? 내각제가 이루어졌을 때 좀 더 해먹으려고 그러겠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내각제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는 압니다. 제가 김무성이, 김성태, 유승미 같은 애들이 돌아가면서 평생 해먹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무성이, 김성태, 유승미 이런 게 내각제가 이루어져서 평생 해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잠이 옵니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반문재인 빅텐트는요. 내각제로 좀 더 해먹겠다는 김무성이가 우리 보수 우파 사람들한테 대국민 사기극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이 그리 좋은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반문재인 빅텐트는 내각제로 오래오래 더 많이 해먹겠다는 김무성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른 기사를 이렇게 다른 댓글들을 보면 반문재인 빅텐트 좋지 않느냐, 문재인이 끌어내리겠다는데 그게 뭐 나쁜 거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까? 애국 시민들은 절대 문재인 빅텐트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2번 죽이는 짓입니다. 배신자들이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을 2번, 3번 확인사살을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나오는 걸 최고 꺼려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계무성이죠. 계무성이 및 탄핵 부역자들. 쉽게 말해서 돌아가면서 법무장관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못 나오게 만드는 거죠. 언론 통제하면서 자기들끼리 나는 먹고 빨아 먹고 혈탄 먹고 평생을 해먹겠다는 거죠. 내각제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회복이나
무대석방은 없습니다. 요즘 계모성이가 또 이런 말을 씹으려고 댕깁니다. 한국당의 분열 책임이 있는 사람은 한국당을 떠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미련이 담아있는 것들은 다 나가라. 대통령제에 미련이 있는 것들은 다 나가라. 친박 나가라. 박근혜 대통령의 싹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죠. 두 번째는 저는 일단 김무성이가 승부수를 띄웠다고 봐요. 김무성 입장에서는 내각제는 피할 수 없는 무조건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문재양 쪽하고 빅딜을 치겠죠. 그 빅딜 과정에서 누가 큰 밥그릇을 가져가느냐. 계무성이는 말하기 좋죠. 반문재인 빅데이터라고 크게 쳐놨고 거기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등에 업고 빅딜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줄 세우는 거죠. 계무성이 밑으로 줄 서 아마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암호 같은 말이죠. 한국당 분열 책임 있는 사람 나가라. 한국당 분열의 최고의 1등이 누굽니까? 계무성이 자기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다. 한국당 분열 책임 있는 사람 나가라. 뭔가 암호 같죠. 암호. 근데 그런 암호 같은 말을 조금 더 자주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뭐 그런 말에 저처럼 열받지 마세요. 그냥 뭐 계무성이 짓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무성이는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요 두 가지는 확실하게 얘기했고요. 또 뭐 소문으로는 뭐 여자도 잘 후린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김무성이는 내가 봐서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뚫린 입이라고 한국당의 분열 책임 있는 사람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죠? 멀쩡한 자기 당 대통령 영도다리에서 도장 들고 도장단 해가지고 총선 개작살라고 레임덕 만들어서 탄핵의 단초를 마련했고 그건 개작살라고 자기는 바른정당으로 옮겨서 잠깐 숨어 있다가 또다시 복당파라는 거창한 이름을 걸고 한국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당을 분열시키고 망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이런 암호 같은 말을 요즘 자주 합니다. 슬슬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짝에 들어가서 흙에 눈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사람 정치를 절대로 놓을 사람이 아닙니다. 김무성이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제가 느꼈습니다. 술도 그렇고요.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 정치도 올바른 정치 스승한테 정치를 배워야 됩니다. 이 계무성이는 정치를 누구한테 배웠느냐? 김영삼이한테 배워서 정치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하는 짓이 김영삼이 판박이에요. 지금 반문재인 빅텐트도 김영삼이한테 아이디어를 얻었을 겁니다. 두 번째, 돈 잘 쓰고 여자 잘 부리고 술 잘 마시고 승승장구했다. 돈은 원래 많았고 평생을 젊을 때부터 권력을 향유하고 살았습니다. 김영삼이한테 정치 배운 것도 배운 거지만 김영삼계를 우리가 상도동계라 그러는데 상도동계가 좀 무식합니다. 평가가. 왜냐 맨날 뭐 대모질만 하고 공부를 별로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상도동계 사람들이. 자, 밤에 만나서 뭐 술이나 마시면서 동지 우리 민주화 반박정희 뭐 이렇게 대모질만 했던 놈들이에요. 뭐 알겠습니까? 그리고 김무성이 사람도 공부 안 했어요. 몰리다니면서 깡패 비슷하이 패거리 정치하고 더러운 것만 나쁜 것만 배웠죠. 보통 어릴 때 우리 나이쯤 되면 술버릇 안 좋은 애들 보면 술을 동네 형한테 배우는 거야. 동네 깡패 형들. 대부분 술버릇이 안 좋아요. 보이소 지금 김무성이. 김영삼한테 정치 배우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좀 정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탄핵을 주도해가지고 큰 거 한탕 해물락 했는데 비리히하이 빙시같이 문재인이한테 눈 뜨고 고배 있죠. 무성이가 쌀 씻고 밥 까치가지고 반찬 3가지 넣고 생선까지 구가지고 이제 다 먹으려고 하는데 문재인이가 발로 김무성이를 얼굴로 탁 차고 나가 이 새끼야 하면서 그 밥상을 문재인이가 받았습니다. 그죠? 눈 뜨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요즘은 뭐 한다? 빅텐트 장사하려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니는데 장사가 잘 될까? 제가 봐서는 장사가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눈을 떴어요. 나 같은 사람, 아니 여러분 같은 사람이 그 빅텐트 장사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2번 죽이는 짓이에요. 그리고 또 김무성이는 공부를 안 해서 무식해서 국제 정세라든지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이 중국을 옥죄고 있습니다. 중국 저거 한 방에 가요. 중국이 갈기갈기 휘저지고 무너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북한도 무너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소문하던 북진 통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북진 자유통일이. 북진 자유통일의 선봉장은 누가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 누가 제일 먼저 죽는다? 계무성이가 제일 먼저 죽는다. 지금 계무성이는 내일 아침부터라도 몇 자리 알아봐야 됩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근데 계무성이는 그런 거 모르죠. 자기 발밑에 떨어진 그거 주물라고. 권력 주먹고, 돈 주먹고, 그거 하려고 지금. 앞으로 닥칠 일, 6개월 뒤, 1년 뒤에 닥칠 일은 생각도 안 합니다. 하루살이죠, 하루살이. 여러분, 확인사살 됐습니까? 아직까지도 계무성이의 반문재인 빅텐트에 속아서 우리 어떻게 해서든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빅텐트에 들어가서 문재인이 끌어들이는데 우리 다 같이 싸우자. 문재인 빅텐트는 박근혜 대통령을 2번, 아니 3번 죽이는 짓입니다.